오늘은 북한산 구기동 비봉 탐방지원센터에서 100m 정도 올라서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금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산 금선사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인 조선 초 태조 이성계 곁에서 조선의 건국과 한양 천도를 도왔던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이렇게 60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금선사에는 정조임금과 순조임금에 관한 설화도 많고 일화도 많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조선 후기 정조임금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제22대 임금 정조왕 때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사불산 대승사를 들렀는데 젊은 스님들이 전각 위에 걸터앉아 재민하게 장기를 두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행길에 오른 박문수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스님들이 절에서 염불이나 참선 같은 수행을 해야지 이 무슨 신선노름인가. 또 깨우침을 얻은 스님이라면 세간에 나가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야지 절의 틀에 밖에 장기놀이를 하다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박문수는 한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보니 중들이 사찰에서 장기나 두고 무의도식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가뜩이나 불교를 배척해왔던 조정은 전국의 사찰에 명하여 스님들이 닭종이로 한지를 만들어 진상토록 했습니다. 닭종이가 없는 금강산과 같은 산승들에게는 석청에 잣을 넣어 만든 잣박산을 진상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방 토호 세력들도 스님들에게 족보를 만들어 종이를 바치라느니 잔치 음식을 만들어 오라느니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진정으로 수행하려 하는 스님들도 정진을 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는 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고 파괴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용파 스님은 크게 걱정하며 시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관청에 가서 호소를 해보기도 하고 상소문을 써서 올려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용파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남의 거제도로 들어가 백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용파 스님은 아예 거제도에 들어갈 때 뱃상만 가져가고 나올 때는 무리로 걸어 나올 각오로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식량도 딱 100일치만 가지고 섬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네, 이곳에서 신통력을 얻기까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정진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지고 며칠 동안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무슨 수행을 그리도 열심히 하시는가? 이제 식량이 없으니 큰일이구만. 며칠 뒤에 내가 식량을 해결해 줄 터이니 우선 저 아래 있는 돌꽃으로 끼니를 연명하시오. 꿈에서 깬 용파 스님은 노인 말대로 바닷가로 내려가 보니 석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3일을 이것으로 연명하니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더니 육지에서 배가 한 척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쌀 2가마니와 소금 1마리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분명 이것은 부처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을 것이야. 마음을 다잡은 용파 스님은 무섭게 수행에 몰두해 신통력을 얻어 바다 위를 걸어서 육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용이 파도를 타고 오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용파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육지로 나온 용파 스님은 축지법을 써서 한달음으로 한양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한양 도성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성 밖에 도착한 용파 스님은 산발한 상태로 임금을 만날 날만 기다리며 물지개를 지고 물을 팔아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만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신통력을 써야겠다. 스님은 한강물을 청룡과 황룡이 엉키어 올라가는 서기방광의 신비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마침 대궐을 거닐던 정조임금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원인을 알아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급히 상스러운 기운이 나오는 집을 추적해보니 다 늙은 노인이 누더기 한 장을 덮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여기에 있는 거요? 시골에서 온 중입니다. 용파 스님은 자신이 이곳에 온 사연과 임금을 만나서 하려는 말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요. 나는 임금을 모시는 별감이요. 내 마침 전하의 명을 받들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어서 가서 전하를 배할하시지요. 궁궐로 들어간 스님은 임금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데 어찌 전하께서는 일부 스님들의 게으름만 보시고 전체인 양 처분을 내리시니 조선 빨토의 수행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처분을 거두어 주소서. 정조 임금은 고통 스님이 아님을 단박에 알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그대도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아직 후사가 없어 걱정이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용파 스님은 정조 임금의 청을 받아들이고 잠시 청한통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임무를 물색했습니다. 예, 전하.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소승이 만나 함께 기도해야 할 스님이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정조 임금의 허락을 받은 용파 스님은 금선사로 발길을 돌려 이곳에서 주석하고 있던 농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스님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임금과 약조를 했는데 소승이 임금의 후사를 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들어 살펴보니 이 일을 해주실 분이 농산 스님밖에 없어 보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승은 아직 이생에 할 일이 많아 이곳에 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 스님은 금선사 목정굴에서 용파 스님은 수락산 내원암에서 300일 관음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일째가 되던 날 정조 임금의 후궁인 수빈박 씨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몽받고 이상히 여겨 수빈박 씨가 급히 금선사로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목정굴에서 정진하던 농산 스님이 열반에 들었고 굴 안에는 기운이 가득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상스러운 기운은 왕실로 이어져 수빈박 씨의 산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해 음력 6월 18일에 수빈박 씨가 아들을 낳으니 그분이 정조의 대를 이을 순조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농산 스님이 열반에 들어 수빈박 씨 몸에서 순조로 환생한 것이라고 여기고 해마다 6월 18일이면 순조 임금의 탄신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 스님이 입적하면서 순조로 환생했음을 인지한 정조 임금은 바로 조선에서 스님을 핍박하던 폐습을 명하였고 내수사에 명하여 목정굴 위에 절을 크게 중창하게 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금선사였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